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침부터 발음이 약간 꼬이네요, 제가. 방금 전에 월트 디즈니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도 계속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디즈니 실적 어땠습니까? 이게 매출은 예상보다 좋지 않고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EPS는 좋았다. 시장 그렇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나요? 맞습니다. 디즈니 실적이 분기 매출로 212억 4천만 달러 집계됐고요. 주당 순이익 0.82달러로 나왔습니다. 월가 출정치 살펴보면은 매출이 213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0.71달러니까 매출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고 영업의 이익은 시장의 예상보다 15% 정도 높게 나온 겁니다. 일단 EPS는 좋게 나왔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뛰고 있는 거죠? 네, 뛰고 있습니다. 예, 왜 뛰고 있나요? 이번에 디즈니 실적 발표에서 괜찮았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요. 국내에서는 이 무빙 이런 거 유명하죠. 네, 스트리밍 서비스. 맞습니다. 스트리밍 예. 서비스인데 저도 무빙 재밌게 봤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번 분기에 가입자가 700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자 수가 이번 분기에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월가의 추정치는 이번 분기까지도 한 1억 4,800만 명,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이번 분기에 2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더 많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한 겁니다. 디즈니 IP를 이용해서 새로운 OTT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게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를 출범시켰던 디즈니의 어떤 청사진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뭐 마블이라든지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쪽에 좋은 심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성공 청사진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들이 이번에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전통적인 케이블 TV 사업 여전히 부진해서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면서 매출의 예상 대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즈니 주가 보면은 되게 요상합니다. 디즈니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리 테마파크를 하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테마파크 잘 안 찾으니까 못 가니까 그 주가가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건 예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경제 재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단 말이죠. 거의 네. 뭐 주당 200달러 찍었는데 경제 재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게 중요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테마파크 안 가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그걸 상쇄하는 효과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디즈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테마파크, 소비 관련 산업으로 봤다면은 이번에 주가가 뭐 3%, 3.5%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정도의 주가 상승폭은 안 나왔겠죠. 점점 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다른 OTT 서비스처럼 디즈니를 보는 시각도 미래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핵심은 스트리밍 서비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이제 조금 유리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좀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오늘 또 유가 시장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겠죠. 굉장히 요즘 변동성이 큽니다. 어젯밤에는 어땠습니까? 어젯밤에도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중국 떨어졌나요?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브렌트유 1월 무려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 예. 예, 원래 가장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산입니다. 유럽 쪽. 네, 전반적으로 이 유가가 지난 7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는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 걱정 때문에 유가가 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유가 얘기 좀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 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나온 경기 부진 우려입니다. 원래 유럽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다 안 좋았거든요. 9월 이탈리아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0.3%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2%였으니까 추정치 대비 감소폭이 더 컸던 겁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건 결국 물건을 잘 안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건 잘 안 사면 당연히 원유 수요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 제가 짬 라이브에는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유가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1,200만 배럴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유가 전망, 한 일주일 전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50달러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전망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얘기해드릴 숫자는 93이라는 숫자를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가 유가 전망치 낮췄습니다. 내년에 97달러에서 3달러 낮춘 94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93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4달러 낮춘 미국이 남미 제재 완화하면서 원유 매장량 최대 수준인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에서 뭐 시장이 조금 바뀌면은 전망치 확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국내 이슈 이제 오겠습니다. 어제 특히 2차 전지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데들 이제 주가 급락을 했죠. 요게 외국계 보고서 탓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가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골드만삭스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에코프로 BM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에코프로를 12만 원 제시했다고요? 예. 지금 80만 원 넘지 않나요? 에코프로 BM의 목표가입니다. BM의 목표가 그렇죠. 지금 한 7만 원, 25만 원까지 네, 떨어졌는데 이게 제품 출하량은 늘었지만 판가가 하락해서 4분기에도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2만 원이란 목표가 자체가 에코프로 BM 주가가 절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 반토막을 예상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토막도 사실 넘게 예상한 거죠. 투자 의견도 매도를 유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역시 사실 그동안의 노무라는 좀 따뜻하게 봤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 다 3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 역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슷한 의견. 아까 말씀드린 매도 쪽으로 이제 2차 전지주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군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쪽을. 이슈가 좀 됐습니다. 이 하나증권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 사실 매도로 유지를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리듀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리듀스라는 게 사실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죠. 예, 조금 생소하긴 한데 증권사 계신 분 설명 들으니까 무조건 또 비중 축소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에 대한 설명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내 증권사들도 우리 2차 전지 대장주에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에코프로 이쪽 패밀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매도 리포트 이런 거 내놓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사 실적으로만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증권사 추천치가 영업이익 33.8% 하락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67% 넘게 떨어졌죠. 전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살펴보면 본질 가치를 초과한 주가,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2차 전지주 원동력인 전기차 수요라든가 이 판매 이것도 4분기에 좋지 않을 테니까 여전히 이 에코프로 쪽에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 이런 보고서가 반갑겠습니까? 이 매도 보고서라는 거는 매수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사실 유용한 건데 매도 보고서는 사실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주는 공매도로 몸살을 또 앓았던 데다 이런 매도 보고서 나오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죠.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서 분노가 예상보다 거센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매수 추천이 상당히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얼굴을 바꿔서 일제히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또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일단 어제 보고서 나온 다음에 저희 PD께서 또 발빠르게 이 부정적 의견 내신 나름대로 용기 있는 분이니까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접촉 자체가 잘 안 되더래요.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신대요. 전화 받으면 항의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주주들 중심으로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분 개인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해당 증권사 주식계좌 해지하자 이런 운동까지 지금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만을 좀 폭발시킨 상황인데 에코프로 보고서 자체는 사실 그동안의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워낙에 공매도 전량도 많았고 이번에 처음에 매도 사태 촉발시킨 보고서 만든 곳이 골드만삭스였으니까 뭔가 지금 음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 갖고 있으실 분들 많죠. 그래도 길게 보면요. 개인적인 비난은 조금 줄여서 우리 증권사들도 용기 있게 매도 의견 낼 때는 매도 의견 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이 시스템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비난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